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한국. 한국의 노령화 지수는 지난 50년 만에 8배나 커진 상태. 이대로라면 2026년 한국은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면서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게 된다. 고령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의료비 증가. 건강보험공단의 2008년 노인 의료비는 이미 10조 원을 넘어선 상태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또 하나의 증거이다. 그렇다면 노후를 준비하고 은퇴 이후를 맞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OECD 국가들 중 65세 이상 노령 인구 소득 빈곤율은 한국이 최고. 100명 중 45명이나 되는 사람이 준비 없는 노년으로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는 뜻이다. 저는 아직 지금 올해 30대 초반인데 아직 뭐 은퇴할 나이 되려면 한 30년 됐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별로 그런 쪽으로는 생각 안 해봤습니다. 은퇴는 지금 현재로는 생각해 본 게 없고요. 지금 아직 일할 날이 아직 남아 있어서 은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뭐 구조조정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주변에 있어가지고 나도 이제 어리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닥칠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할까 이런 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있어요. 고령화 시대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 행복한 노년의 시작은 곧 준비된 은퇴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아름다운 노후를 완성하는 길. 은퇴 설계의 모든 것을 지금 공개한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노후의 삶, 바로 은퇴 이후의 삶일 수 있겠는데요. 젊은 시절에 저축에 연금까지 잘 들어놓으셨다면 아마도 노년에는 보다 여유롭고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은요, 젊은 시절부터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은퇴 계획을 잘 세웠다라고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요, 은퇴 설계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인지, 행복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 은퇴 설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백세 보험이나 백세 관련 상품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와, 갑자기 이렇게 딱 뵈니까 우리 소장님도 100세는 되셨나요 혹시? 아직 안 되셨죠? 예. 수염이 참 멋있게. 수염 나면 다 100살이에요. 아니, 허옇게 나셔서. 예. 예. 근데 이제는 정말요, 이 100세 관련된 상품들을 왠지 들어야 될 것 같고, 예. 주변에 보면은 100세까지 사실 것 같은 많은 정정한 어르신들이 정말 많이 계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2010년 6월 말 기준으로요, 서울시에만 90세 이상 노인 인구가 17,000명을 이미 넘었습니다. 초고령 사회를 바로 이제 눈앞에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처럼 이제 100살 이상 살았다라는 것이 특별한 뉴스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아름답고 행복한 100세를 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이제 준비를 시작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저도요, 사실은 이 프로그램 진행을 딱 맡으면서 은퇴, 노후자금,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참 많이 해봤는데 사실 뚜렷한 그림이 뭔가가 그려지진 않아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아마 저와 같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MC분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신데요. 과거의 은퇴는 이제 일에서 물러나서 편안하게 즐기는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이 은퇴에 대한 개념들도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 노년은 청춘에 못지않은 좋은 기회다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은퇴는 이제 제2의 인생을 본격적으로 살아야 하는 그런 시기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네, 제2의 인생을 본격적으로 살아야 되는 시기. 그것이 은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은퇴를 하고 나면요, 그동안에 열심히 일하셨다가 이제서야 해방된 삶을 사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인생의 제2막이 펼쳐지는 거죠. 자유로운 삶. 그렇다면은 은퇴 이후에 우리가 은퇴를 과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제2의 인생을 알리는 은퇴. 하지만 은퇴 이후의 삶이 막막하다는 네 사람. 아름다운 노후를 완성하는 완벽한 은퇴 설계 노하우와 은퇴 자금을 계획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자. 반갑습니다. 우! 어떻게 박수라도. 네.
정말 이제는 은퇴에 대해서 우리 젊은 친구분들도 보이고요. 또 예, 저랑 동년배이신 분들도 보이고 우리 어르신들도 자리를 하셨는데 우리 다 함께 은퇴에 대해서 고민을 정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자리하신 분들은 은퇴 설계라든가 은퇴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셨나요? 요즘 들어서 은퇴 설계 참 많이 들어봤는데요. 제가 이제 돈 들어갈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한 20년, 30년 후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아직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어요. 우리 저는 예. 노후 뭐에 대해서 생각은 정말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해요. 그리고 저 또래 주부들이 모이면 매번 하는 얘기가 뭐 얘기는 많이 하지만 그냥 고민하다가 말거든요. 근데 사실 준비하는 게 너무 막막하고 그러니까는 생각뿐이에요. 항상. 맞습니다. 네. 또 주부의 같은 입장으로서 은퇴 준비가 저희는 남편들이 어떻게 돈을 잘 마련을 해줄지 예, 남편이 사실 보험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은퇴하고 또 가장 가깝다고 볼 수 있는 우리 어르신 예. 준비 어떻게 고민은 하고 계신가요? 글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그래도 제가 제일 먼저 은퇴를 맡게 되는데 뭐 국민연금과 뭐 저 살고 있는 집에는 뭐 이렇다 할 준비를 한 게 없어요. 자,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모였고요. 또 은퇴 준비, 설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소장님이 떡하니 계시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제 마지막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잖아요. 자신 있으시죠? 예. 네. 자, 지금부터 차근차근 예, 은퇴 설계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은퇴 자금은 얼마나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꼼꼼히 저희가 챙겨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경제 활동은 다들 하고 계신가요? 어떠세요? 예, 우리 주부님이신가요? 어떠신가요? 저는 주부인데요. 아이들도 잘 키우고 싶고 또 말년에 이제 저희 신랑하고 저하고 어떻게 보낼지 매번 이렇게 앉으면 얘기는 하는데요. 사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너무 막막해서 그러니까 서로 밤마다 머리 맞대고 얘기하다가 그냥 결론도 없이 끝나는 적이 많아요. 그냥 얘기를 하지 마시고 네. 얘기하시면서 부업을 하세요. 봉투를 붙이든가 경제 활동에 좀 도움이 되게. 네, 우리 뭐 예, 청년분들은 어떠신가요? 뭐 저는 아직 직장 생활한 지가 오래되지 않아가지고 일단은 뭐 여러 가지 힘들고 뭐 어려운 점도 많지만은 그래도 월급 받을 때만은 참 기분이 좋습니다. 맞아요. 월급날 참 기분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뭐 다들 열심히 경제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뭐 열심히 경제 활동을 하는 이유가 바로 어떻게 돈을 잘 벌어서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미래에 대한 계획이 늘 있기 때문에 열심히 또 돈을 벌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지금 뭐 각자가 경제 활동하는 이유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매일매일의 일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일을 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나중에 이제 일을 할 수 없는 경제 활동이 중단된 시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젊어서 미리 이제 돈을 번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은퇴 설계를 한다라는 것은 개인차는 있겠지만 누구나 모두 은퇴하고 나서 어디서 누구랑 무엇을 하며 지낼지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왜 일하세요? 라고 질문을 받게 되면 뭐라고 대답하세요, 여러분들은? 왜 일하세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지. 먹고 살기 위해서 바로 눈앞에 있는 현실, 이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또 돈을 버는데 이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은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예, 우리 여기 자리하신 분들은 언제까지 일을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세요? 저희 남편 잘릴 때까지. 남편 자릴 때까지. 예, 우리 어르신은요? 저는 한 5년? 5년, 앞으로 5년 보고 계세요. 네. 지금 연세가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머리가 희끗희끗하시니까 나이는 얼마 안 먹었습니다. 지금 쉬운 데 있습니다. 더 하셔도 됩니다. 네, 우리 예 어떠세요? 언제까지 일을 하실 거예요? 저도 한 20년 정도는 남지 않았을까요? 근데 직장 생활을 하니까 언제 잘릴지도 모르고 계속 불안하죠, 매일매일. 네. 저도 한 25년에서 30년 정도? 아직 젊은데 30년이라고 너무 오래 쉬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열심히 해요. 자, 이렇게 뭐 많은 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긴 한데요. 이 일이 열심히 해도 또 써야 될 돈도 있고요. 또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있기 때문에 늘 불안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또 하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 저축이라는 걸 하죠. 여러분들도 저축하실 거예요. 그죠?
그렇죠. 지금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산을 저축한다라는 것은요. 지금 열심히 모아서 나중에 이제 잘 살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은퇴에 대한 고민이고 준비를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럼 나중에는 언제부터일까요? 나중에. 그러게요. 나중에 잘 살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나중에는 언제부터일까요? 나중에. 저는 뭐 일단 결혼을 했고 아이가 있으니까 아이를 다 출가시키고 난 다음에는 내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홀가분하게. 애들 출가하면 네. 그때가 나중이다. 그렇죠. 예, 예. 저희 또, 남편이 네. 다음에 회사를 그만두고 둘 때? 그랬죠? 남편한테 너무 의존하시는 거예요. 네. 자, 우리 어르신은 언제가 나중일까요? 글쎄요. 전 먼저 한 5년 정년이 남았는데, 근데 지금 50대가요 돈이 많이 들어가요. 네, 그 뭐 친구, 자녀들 결혼, 그러네요. 또 부모님들 돌아가시지. 아직도 막막합니다. 그러시겠어요. 예. 맞습니다. 뭐 10년, 20년 우리가 딱히 뭐 정해놓은 기간은 아니지만 나중에라고 하면은 일단은 내 인생의 후반기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은 다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나중에라는 말이 뭐 공통적으로 보면 인생의 후반기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인생의 후반기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퇴 이후의 삶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실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은퇴 이후에 생존 기간도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자녀들이 부모님을 봉양했기 때문에 큰 문제를 삼지 않았지만 이제 앞으로의 우리가 맞게 될 은퇴 시기는 굉장히 기간이 길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자녀들에게 의지할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스스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평균 수명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퇴, 정년의 그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 이후의 삶을 더 오래도록 사셔야 되는데 이 오랜 삶을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참 많이 고민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은퇴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자, 지금부터는요. 여기 자리하신 우리 네 분의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얘기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2010년 10월 21일 목요일 밤 12시 엄마 친구 아들이 대기업에 취업한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이보다 더 무서운 건 바로 내일이 카드 대금이 빠져나가는 그날이란 사실.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도 언 1년, 하고도 절반이 지났다. 오늘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바로 그날. 하지만 눈뜨란 말이야! 안 돼! 널 보낼 순 없어! 눈뜨란 말이야! 눈뜨란 말이야! 그 들뜸과 설레임도 잠시 통장에 들어온 숫자가 하염없이 깎여 내려간다. (2010년 10월 21일) 목요일 밤 12시 아내의 잔소리보다 더 무서운 건 이보다 더 무서운 건 바로 내일이 아파트 대출이자가 나가는 그날이란 사실. 여보, 이번 달에 왜 이렇게 경조사가 많대요? 대출 이자도 갚아야 되는데 너무 마이너스네. 여보, 애들도 크는데 우리 큰밭에 이사 가는 게 어때요? 집에 오면 아내의 잔소리가 이어져요. 아내 잔소리를 TV 소리로 막거나 못 들은 척 해봐요. 왜? 그만 좀 해 이제 좀. 싫어. 여보. 하지만 초특급 울트라 아줌마가 된 아내를 나는 이길 수가 없어요. 아이들은 자꾸 크고 생활비는 늘 마이너스. 누가 나 좀 구해줘요. 2010년 10월 21일 목요일 밤 12시
남편의 코 고는 소리보다 더 무서운 건, 이보다 더 무서운 건 바로 내일이, 또 내일이 지나면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게 될지도 모르는 그날이라는 사실. 미선이니? 웬일이야? 다음 주에 신랑하고 유럽 일주 간다고? 우린 벌써 갔다 왔지.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지지리도 못하던 게 남편 잘 만나서 아주 팔자가 늘어졌어요. 우리 남편이에요. 오늘도 이사님한테 깨졌나 봐요. 어머머, 이제는 후배들도 모른 척하네요. 회사에서 언제 잘릴지 모르는 외톨이 왕딸이에요. 정말 내 사랑 여보. 그동안 직장만에 애들 교육시키느라 정작 우리 부부를 위한 노후 준비는 꿈도 못 꿨었는데, 이러다가 남편이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게 생기면 그땐 우리 부부 노후는 누가 책임져 주나요? 2010년 10월 21일 목요일 밤 12시. 아내의 화장 지운 얼굴보다 더 무서운 건, 이보다 더 무서운 건 바로 내일이, 또 내일이 지나고 나면 은퇴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그날이란 사실. 맛이 어때요? 맛이 괜찮지? 네, 맛있어요. 많이 먹어요? 네. 생선도 좀 먹어. 네. 엄마 나도 좀 먹어라 해봐. 아들은 이제 곧 결혼을 한다고 여자친구를 데려왔어요. 많이 먹어. 결혼 자금도 걱정 없어요. 학교 다녀왔습니다. 왔구나. 하지만 첫째 밑으로 뒷바라지 해야 될 자식이 있어요. 아, 맞다.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 하나가 더 있었네요. 은퇴를 이제 코앞에 두고 앞으로 두 아이들 교육 문제와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네, 네 분의 이야기 잘 봤습니다. 아마 이 방송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또한 나도 저렇게 공감해요 라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요, 누구나 다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사실 거기서 가장 주된 고민, 바로 작은 부분인 것 같았어요. 네. 그럼요. 지금 이제 많은 분들 만나서 은퇴에 대한 고민이 뭐냐고 물어보면 첫 번째가 돈 얘기를 해요. 맞아요. 뭐 돈 얘기를 하지만 또 구체적인 것은 얼마나 필요할지를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 금액이 상상하는 금액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를테면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를 쓴다고 치고요. 60세에 은퇴를 해서 한 25년 정도 은퇴 생활을 한다고 치면 그걸 단순 계산하면 1년에 한 2,400만 원씩 해갖고 총 금액이 한 6억 정도가 이제 필요한 금액으로 나와요. 6억이요? 근데 이 6억은 더 문제가 되는 게 물가 상승이라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숫자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소장님이 무슨 빚 받으러 오신 분처럼 무섭습니다. 6억이라는 돈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어떻게 억 단위 준비가 되셨나요? 우리 가장 연장되시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아직 저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도 집은 하나 하셨다고. 저희보다 낫네요. 네. 6억? 6억을 모으려면 젊었을 때부터 이제 꼬박꼬박 돈도 안 쓰고 그 모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예. 적금 하나 더 들어야 되겠는데. 네. 어떻게 젊은 새싹을 꺾는 것 같아서 어떻게 6억 준비가 가능하겠나요? 생각도 못하는 금액인데 열심히 살아야겠는데 아주. 그렇습니다. 예, 열심히 사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열심히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고 교육 잘 시키는 거. 그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결혼, 경조사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결혼도 시켜야 되고요. 경조사도 다녀야 되고요.
소위 말해서 사람이 할 도리를 하다 보면은 꼭 써야 되는 돈들이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돈을 꼭 써야 되긴 써야 되는데 지역에 따라서 또 은퇴 임금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은퇴 자금에 대한 차이. 그래서 이 노후 자금을 준비하기란 참 어려운 것 같다. 그리고 6억 말도 안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이 경제활동 기간으로 정해진 그 기간 안에서 주택도 마련해야 되고 애들 교육시켜야 되고 결혼시켜야 되고 여기에 이제 보너스로 6억을 따로 마련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한 얘기죠. 예. 그래서 예전에 자제분 몇 두셨나요, 소장님? 저는 하나입니다. 하나.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앞으로 한 셋을 더 낳아서 월 예. 100씩 가져오라 그러면은 제가 꼭 지켜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 키워가지고 은퇴 자금을 조금 노후에 그죠? 생계를 좀 보장받는다 이랬는데 요즘에는 그게 또 안 통한다 그러더라고요. 거의 6억 불가능할 것 같아요, 소장님. 네. 뭐 결국 이런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야 이제 우리가 행복한 노후를 살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일 큰 거는 은퇴라고 하는 것은 준비가 되었거나 안 되었거나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다가온다라는 거죠. 그런 걸 생각하면 결론은 이제 누구나 빨리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억소리 들으니까 너무 갑자기 더 막막해지는데. 그렇죠. 제가 제일 유리한데요. 젊어서. 새로운 희망의 시작, 은퇴 설계. 열심히 일하는 당신, 과연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 것일까요? 자산을 늘리는 방법은 다르지만 모두 나중에 잘 살기 위해서죠. 그래서 필요한 것, 인생의 후반기, 은퇴 이후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은퇴 설계를 통해 노후 준비를 하라는 것 기억하세요. 은퇴 설계는 빨리 해야지만 가능한 한 내 인생을 빨리 보장받는 것이다. 뭐 이런 결론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은퇴 준비는 언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들에게 10년, 20년 혹은 뭐 30년 후를 대비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소리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죠. 은퇴 설계를 일찍 할수록 삶이 보다 빨리 보장이 된다. 뭐 이런 안도감을 찾으실 수 있을 것도 같은데 네. 실제적으로는요. 뭐 지금 돈 많이 벌어놨다가 일단 스급한 거 먼저 쓰고 그 돈 남으면 은퇴 자금으로 쓰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사실 전 좀 들어요. 실제적으로 차이가 좀 있을까요? 자금을 많이 마련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사람들은 이제 뭐 종목이나 아니면 타이밍 같은 걸 많이 얘기를 하는데 진짜 네. 중요한 것은 기간이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투자의 복리 효과라는 겁니다. 근데 복리 효과는 기간에 비례하는 거라서 오래 투자한 사람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 여유가 없지만 어떤 사람은 40살부터 준비를 하고 어떤 사람은 50부터 준비를 한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 40세부터 연간 이제 600만 원을 노후 자금으로 꾸준히 모은 A라는 사람이 있고요. 네. 또 50세부터 이제 같은 금액을 모은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40세에서 모은 사람 그러니까 연 6% 정도의 이제 복리를 투자를 했다라고 쳤을 때 60세 되는 시점에 받는 금액이요. 40세부터 투자한 사람은 약 2억 3,395만 원을 받게 되고요. 50대부터 투자한 사람은 8,382만 원만 받게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원금을 2배로 투자를 했다 할지라도 그 나중에 받는 원리금의 차이는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실제로 그 이자의 폭만큼이 이제 복리 효과라는 거고 그게 이제 미리 준비해야 될 이유가 되겠습니다. 10년을 먼저 시작했을 뿐인데요. 자금은 3배 이상이 모였어요. 그렇죠. 와, 네. 정말 빨리 시작은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긴 드는데요. 근데 빨리 시작을 하면은 정말 그렇게 돈이 많이 모일지 어쩔지 저는 정확히는 이해가 안 가네요.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게 복리 효과인데요. 네. 이걸 복리 효과를 다른 눈뭉치 효과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짧은 기간은 달리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불어나는 속도가 상상을 초월하죠. 예. 그래서 사실은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조금 빨리 시작을 하자고요. 어쨌든 시작은 하는데 개인 삶에 따라서 라이프 스타일이 다 따로 있으니까 나는 어떻게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살 거다. 나는 국내에서 소박하게 살 거다. 아니면 여러 가지 자기가 쓰는 규모가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아마 은퇴 자금도 차이가 좀 있으실 겁니다. 그럼 개인의 그 맞춤 은퇴 자금은 어떻게 계산하는 게 좋을까요? 예.
지금 50대인 분이 한 10년 있다가 60세에 은퇴를 한다고 치고요. 은퇴 생활을 한 80까지만 가정을 할 경우에 월 한 2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치고 여기 이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물가가 한 4% 정도 인상된다고 보면 실제로 이분의 경우에는 총 필요한 자금이 이제 6억 1,4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200만 원씩 25년간 단순 계산했을 때의 금액이 6억이었고요. 이건 20년간 필요한 건데 물가 상승률이 4%가 반영이 되면 그 금액이 또 6억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개개인마다 필요한 은퇴 자금은 다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은퇴 준비를 하면서 실제 내가 어떤 생활을 할지, 월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할지, 내가 몇 년 동안 은퇴 생활을 할지는 고려하지 않고 공통적으로 이제 얼마의 자금을 얘기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 가정한 것처럼 은퇴를 만약에 한 65세나 70세에 한다고 하면 이 자금이 많이 줄어들 거고요. 또 50세나 55세부터 한다고 하면 자금이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관된 금액으로 얼마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은퇴 설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어떤 삶을 희망하는지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해보고 그 각자에 맞는 케이스로 자금을 준비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 소장님 덕분에 갑자기 탄탄하게 노후를 잘 살 수 있겠다는 확신이 좀 드시죠? 예. 네, 남편분께서 드실 거예요. 조금 막막했는데 조금. 네, 네, 외람된 질문이지만 네. 어떻게 우리 소장님 6억 모으셨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노 코멘트입니다. 궁금하다. 예. 그러면 나는 보다 나은 삶을 편안하고 안락하게 행복한 노후를 맞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빨리빨리 준비를 해서 잘 그림을 그려놓고 계획을 세워야겠네요. 그렇죠. 예. 새로운 희망의 시작, 은퇴 설계. 은퇴 후 필요 자금은 얼마나 될까? 은퇴 자금을 계획할 때는 반드시 예상 은퇴 시점, 은퇴 생활에 필요한 자금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물가 상승률, 각자의 생활 수준에 따라서 개인마다 필요한 은퇴 자금의 규모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은퇴 생활의 패턴과 필요 은퇴 자금의 규모를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많은 분들에게 재무 설계나 인생 설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요. 당장 코앞에 있는 내 집 마련이요, 결혼이요 라는 답들을 많이 하십니다. 자, 하지만 10년 뒤, 20년 뒤의 은퇴 설계가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이제는 아시겠죠, 여러분? 자, 이제부터는요, 자신 있게 노후 계획에 대해서도 답하셔야겠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은퇴 설계만이 아름다운 노후 그리고 풍요로운 노후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